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서울 가서 친구도 만날 겸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뭉크전을 보기로 하고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마침 이것저것 챙긴다고 하면서 안경을 돋보기가 필요한데 돋보기를 챙기지 못했던 것을 고속버스 안에서 확인을 하고 오늘 만날 친구가 한 2, 3년 전에 제가 그 분당 사무실에 가서 안경을 두고 왔길래 설마 내가 오니까 그 안경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사실 갔었는데 이 친구도 마침 그 전날 안경을 챙겼는데 누가 갑자기 뭐 좀 나오라는 바람에 나가는 바람에 안경을 못 가져왔다. 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이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뭉크전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절규하는 그런 그림들이 주로 많이 이제 전시되어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뭐 화려한 이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절규라는 거는 저는 평소에도 자주 봐왔던 그림이지만은 실제 뭉크가 그렸던 그 절규의 걸 보면서 야,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지금 KYC와 라이브니스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KYC가 아직도 안 됐다든가 아니면 KYC가 됐는데도 아직도 1년, 2년이 지난데도 마이그레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아니면 검정인 노릇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라이브니스로 하라고 해서 라이브니스를 했는데 임시 승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못했다든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니스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임시 승인으로 바꾸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에는 비밀번호를 바꾸면은 혹시나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해서 비밀번호를 내 번호로 승인한다는 게 뭐 미국, 호주, 이스라엘까지 나오고 영국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몇 번을 했는데 결국은 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넘버가 시간 초과하는 바람에 다시 다른 걸로 시도해보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제는 그 라이브니스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하겠다 하고 이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태여 뭐 절차대로 하고 있었는데 제가 1인 1계정으로서 전혀 문제 없는데 왜 구태여 라이브니스 체크를 해야 되는지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비번까지 바꾸가면서 다시 이렇게 편법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만뒀다는 것도 다른 동료들도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트럼프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 트럼프가 본인이 집권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내각이라든가 그 자문역이라든가 중요한 자리에 기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바로 맞장구를 쳐서 내가 만일에 그런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본인은 당연히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그러면서 이제 도지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게 약자로 이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니까 약자가 도지가 되는데 여러 면에서 이제 한쪽적으로 도지 코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도 부각을 시키면서 이 본인은 이런 그 작은 정부 제대로 예산을 줄여야만 된다. 이런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데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각에 들어간다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걸 포인을 했고 거기에 많은 댓글들이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파이어 시키면서 규모를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잘 굴러가고 있지 않느냐. 이 정부도 그와 같은 규모로 만들면 좋겠다. 뭐 이와 같은 댓글도 달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인데 마침 이제
여론에서는 트럼프가 불리하게 가는 것 같은 이런 뉴스를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나와 있던 그 니콜 샤나한이라는 그 변호사입니다. 니콜 샤나한은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직접 했던 거니까 뭐 부통령으로 출마했던 사람으로서 그 로버트 케네디 캠프의 역할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본인은 이제 계속 이대로 선거를 해서 한 5% 정도 지지자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트럼프 쪽으로 가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트럼프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그 동기가 이 트럼프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미국이 갔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방향을 주로 얘기하면서 이 트럼프라든가 거기에 이제 피터 틸을 언급을 했습니다. 피터 틸이 여러분들 뭐 페이팔을 창시했던 피터 틸이 그 트럼프를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터 틸이라든가 제이디 벤스 같은 분이 미국을 끌고 가는데 본인도 기여하고 싶다 하는 이런 포인트를 썼던 걸 보고 상당히 진정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가 되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고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민주당하고 이미 한번 내고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거절당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선거를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하니까 결국 공화당 쪽으로 돌아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와 같은 그 피터 틸이라든가 일론 머스크가 지원하고 있는 공화당 여기에는 로버트 케네디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그 트럼프도 암호화폐를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 트럼프의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더리움이 한 129만 불 또는 랩트 이더리움 해서 그 98만 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랩 이더리움은 디파이로 했기 때문에 W가 들어가는 이런 ETH가 이와 같이 디파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데 저도 상당히 이제 놀랄 일이었고 그러면서 USDC를 한 13만 불 가까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는 이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트럼프가 민코인을 만들어서 뭐 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것보다도 상당히 이런 암호화폐계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8월 13일이라니까 뭐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다음날 될 수 있을 텐데 로버트 케네디가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생방송을 하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앞으로 미국을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트럼프를 지원하겠다. 이와 같은 멘트가 만일 나왔다 그러면 암호화폐에게는 엄청난 호재거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미국이 이런 그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좀 더 네거티브한 그런 쪽의 어떤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로버트 케네디의 생방송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나 해봅니다.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한 52%, 그 해리스가 한 47%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일 로버트 케네디의 생방송을 통해서 어떤 얘기가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 하는데 이것이 누가 되건 안 되건을 떠나서 앞으로 미국은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계기 우리가 파이코인이 이제 금년 말 내는 어차피 오픈데스를 갈 테니까 그전에는 어떤 큰 변화에 의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파도가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받아보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계가 엄청나게 암호화폐 관련해서 바쁘게 바뀌어 나갑니다. 물론 이제 경제가 이 브릭스라는 걸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이제 브릭스로
조인을 하겠다고 해서 뭐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브릭스에는 결제 시스템을 리플로 하겠다 하는 뉴스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홍콩에서 나왔던 뉴스가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홍콩 입법회에 있는 의원이 다오 운영 규제 법적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한다. 이 다오에 대한 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만 해도, 이 다오는 자율 조직, 그러니까 그 탈중앙화 자율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드룸이 이제 다오를 이용해서 그 탈중앙화 자율 조직으로 잘 운영되어 가고 있는 그 조직과 관련되는 건데, 이렇게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다오 조직은 여러 분야에서 앞으로 협동조합처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이 다오 조직이고, 이거는 이제 개발자에서부터 뭐 제안을 하고 투표를 하고 다오 주주들이 있고 뭐 해서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다오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 다오를 키워가기 위해서 실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도 다오가 아직 국내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오가 뭐라는 것만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오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홍콩 입법회 중에서도 이 홍콩 고등법원에 실물자산 RWA 관련되는 소송이 하나 걸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쟁권 관련되는 소송인데,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분쟁권 관련 소송을 하다 보니까 소속 관계자들의 금융 기록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바람에 이 금융 기록을 공개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그 토대로 앞으로 다오 운영 규정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홍콩이 이런 흡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쪽에서도 좀 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걸 보고, 앞으로 홍콩이 암호화폐 이런 규제뿐만 아니고 이런 다오와 같은 이런 실제 운영 규제도 법적인 걸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파이코인에도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암호화폐 세계가 펼쳐가고 있는 미래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빗겟이라는 그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최근에 애플페이하고 구글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와 같은 상당히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페이 시스템을 통해서 암호화폐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비트겟에서도 암호화폐가 한 100종 정도가 구매가 가능하게 하고, 법정 화폐로서는 한 140종이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앞으로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코인들이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파이코인도 이제 분명히 추가를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희망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댓글에, 지난번에는 한번 어르신 하면서 가격에 대해서도 가끔 언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제 파이코인이 앞으로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면 물론 상당히 좋지만은, 그래도 그와 같은 거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뿐이지 제가 어떤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그 가격 결정과 관련되는 거는 마켓 메이커가 형성이 돼야만 자동적으로 이제 가격 형성이 되고, 그걸 토대로 오토매틱 마켓 메이커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거래가 되도록 하는 시스템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 가격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은, 단지 이 지금까지의 암호화폐의 어떤 경험에 의하면은 초창기에 상장되면은 상당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많은 코인들을 소화를 시키고 나면은 엄청나게 또 떨어졌다가,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점점 그 코인의 어떤
효용성이랄까 가치를 판단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과정은 어떤 코인이라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급격해서 바로 팔았다가는 떨어질 거를 염려해서 불안하니까 다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되고 10%, 20%를 팔아서 어느 정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부터는 나머지 50% 이상은 계속 올라가서 몇 년이 갈 때까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런 경험은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격이 그럼 초창기에 얼마까지 올라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뭐 30에서부터 100, 한 300불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오픈넷 가기 전에 폐쇄형 메인넷에서 바로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했을 때 그만큼 올라갔다가 그 코아팀에서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금방 떨어졌던 것이 이제 경험을 했던 그 값 자체가 한 300불 전후였던 것 같아서 그와 같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데 기대는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SEC에서는 그런 그 시가가 옵션 거래소 CBOE에서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했던 것을 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솔라나 ETF를 이제 반려시켰다. 아니면 이제 신청했던 사람이 SEC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저절로 이제 반려했던 이런 과정을 이제 최근에 겪었는데 거기에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브라질 정권거래위원회에서는 다시 두 번째로 그 솔라나 ETF를 승인했다.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코인의 그 승인 여부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앞으로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될지 또는 최근에는 리플이 이제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될지 이렇게 이제 리플이라든가 이런 ETF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거래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이제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와 같은 얘기를 한다 하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스터카드에서 기존 금융이 머지않아 이제 온체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책임자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그 결제 서비스하고 기존 은행이 앞장서야 되는데 왜 그 테드라든가 서클사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하는 회사가 앞장을 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하는 것을 제가 겪어봤는데 마스터카드가 이제 리플하고 협력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리플하고 협력해서 이제 결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그 리플이 다른 금융기관 내지 다른 기관하고 협력을 맺었던 게 제가 듣기로는 한 1700곳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그 인프라가 엄청나게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리플을 협력해 주고 있는 그 IMF 우리가 이제 IMF 하면은 상당히 IMF의 경제 그런 그 위기를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IMF에 대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도 많이 알 텐데 이 IMF가 리플하고 협력을 해서 팔라우라는 곳에 결제 서비스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리플하고 이제 팔라우라는 그런 조그만한 섬나라니까 뭐 규모가 크진 않지만은 이미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결제 시스템을 하겠다고 했던 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IMF가 리플하고 협력해서 했다는 것 이게 상당히 큰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리플이 얼마나 큰 규모 또는 이런 그 세계적인 그런 조직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로서 리플을 들먹였고 SC하고의 관계 때문에 가격 변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어떤 코인 못지않게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리플, 스텔라 앞으로 우리 오픈넷만 가면 나가게 될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를 하는 이유도 이렇게 암호화폐 세계가
지금까지는 몇 년 전부터는 무시당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위기로 바꿔 나가고, 이제는 암호화폐를 금융혁신의 가장 앞장 세우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저도 파악을 하면서 파이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 그와 같은 희망을 여러분들하고 가지면서 우리가 파이코인 채굴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한번 드리면서,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